안녕하세요. 그것을 알려주마 연세윤 피부과 윤미라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공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모공이 벌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모공은 피지가 나오는 통로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나오는 피지 양이 많으면 모공이 넓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20대에 모공이 벌어지시는 분들은 보통 지성피부이시거나 지성피부이면서 여드름이 나셔서 여드름 후유증으로 모공이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모공이 없었던 분들도 모공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노화 현상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모공이 타이트하게 조여지는데 나이 먹으면 탄력이 떨어지면서 마치 팬티 고무줄 늘어난 것처럼 모공이 느슨하게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모공, 노화모공 이렇게 나눠 본다면 지성모공은 피지를 좀 줄여주고 여드름을 조절해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노화모공은 탄력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해 주시면 돼요. 사실 피지는 피부를 보호해주는 천연 보호 코팅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이기도 하고 또 입에서 침 고이듯이 계속 나오는 거라 아주 안 나오게 할 수도 없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나오는 피지의 양은 차이가 있지만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지 분비가 더 많아집니다. 만일 잠을 못 자거나 하면 얼굴에 개기름이 더 많이 끼는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면 피지 분비도 더 많아져요. 만일 내가 지성 피부이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여드름이 나거나 하는 피부는 아니시라면 홈케어를 잘 해주시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화장품 중에도 징콕사이드 같이 피지를 좀 흡착해주는 성분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피지를 조절해주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유분기가 많은 좀 무거운 화장품은 피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오일 베이스로 되어 있는 크림 타입의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워터 베이스로 되어 있는 로션 타입이나 젤 타입의 화장품을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기름 종이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기름 종이를 쓰시면서 이것 때문에 모공이 더 넓어지진 않나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기름 종이를 쓰셔도 모공이 크게 넓어지거나 하지는 않고요. 대신 기름 종이를 얼굴에 문지르거나 하지는 마세요. 여드름이 나시는 피부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드름 자체가 다이렉트로 모공을 넓히는 병이고 또 심하신 분들은 모공 자체가 거의 여드름 흉터와 가깝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성 피부라 하더라도 과도하게 세안을 하시는 것은 금물이에요. 우리가 과도하게 세안을 하게 되면 피부가 상하실 수도 있거든요. 흔히들 이중세안, 삼중세안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는 모공 브러쉬 같은 것도 사용해서 모공을 깨끗이 청소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과도하게 세안을 하시면 10대 때 재생력이 왕성할 그런 때는 그래도 피부가 좀 버티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피부가 약해지기 때문에 피부가 버티지를 못하면 군데군데 피부가 상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피부가 상한 부분으로 수분이 많이 증발하기 때문에 나는 피지가 많이 나오는데도 피부가 땡기고 건조하네 하는 흔히들 수분 부족 지성형이라고 하는 괴상한 피부가 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지성 피부이신 분들,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은 두꺼운 화장도 피하셔야지 돼요.
화장품 자체도 여드름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또 화장을 두껍게 하시면 아무래도 세안이 세게 들어가야 되니까 세안하는 과정에서 피부가 상할 가능성도 좀 많아지겠죠. 건성이신 분들은 사실 젊었을 때는 크게 모공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가끔 과도하게 욕심을 내서 피부가 상해서 모공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건성이신 분들은 보통 피부가 좋으신데 그걸 더 좋게 만들겠다고 과도하게 각질 제거제를 쓰신다거나 하시면 그것 때문에 피부가 상하면서 그 후유증으로 모공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크게 피부에 욕심내지 마시고 보습 정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 모공은 탄력 관리가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피부과에서 하는 모공 치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모공이 있다고 해서 다 피부과에 와서 치료 받으시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감기도 가볍게 콧물만 좀 나는 수준의 감기도 있지만 심해져서 폐렴까지 가게 되면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하지 않은 감기는 우리가 잠 좀 잘 자고 좀 잘 먹고 쉬어주면 그냥 자연 회복되기도 하지만 폐렴까지 가는 감기는 사실 치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자연 회복되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모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지 심하지 않은 모공은 홈케어를 쓰신다거나 생활 습관을 교정하신다거나 해서 조절하실 수가 있지만 좀 심한 모공은 사실 화장품 잘 쓴다고 생활 습관을 좀 바꾼다고 해서 개선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번 벌어진 모공은 다시 오므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피부과에 오셔서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홈케어로 모공을 케어하기에는 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모공에는 프락셀이란 레이저를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프락셀이란 레이저는 나온 지가 오래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프락셀은 그다지 통증도 심하지 않고 딱지도 거의 안 생겨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술을 받으시는 데는 어렵지는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혹시 레이저 하고 나면 모공이 더 커지거나 피부가 예민해지지 않나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건강한 피부에는 레이저를 하셔도 보통 큰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레이저 자체가 피부에 데미지를 최소한 덜 주면서 효과는 끌어올리는 쪽으로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튼튼한 피부라면 레이저를 하셔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